팔진 업다운 카운터 PCB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자, 우선 우리 팔진 업다운 카운터 트로더가 이렇게 세 가지로 평면 구조로 작업이 됐죠. 그래서 여기 카운터 부분이고 위 디스플레이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 펄스 제너레이터 부분인데 우리 네트리스트를 이미 뽑아봤어요. 그런데 네트리스트에서 여기 세븐 세그먼트를 PCB 심볼로 작성을 해야 된다고 이제 에러가 나왔었죠. 지금 요거는 이제 내가 수정을 해서 네트리스트를 뽑은 건데 여기에 이제 아마 원 워닝 하고서 세븐 세그먼트 없다고 우리 나왔었어요. 그래서 여기 그 PCB 들어간 상태에서 우선 세븐 세그먼트 풋프린트 제작부터 해야지 되는데 여기 패키지 심볼 위자드를 이용한 풋프린트 제작이 있어요. 패키지 심볼 위자드는요 마법사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회로의 부품에 모든 부품들은 다 있는데 지금 세븐 세그먼트에 해당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거 풋프린트를 제작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요 모양은 세븐 세그먼트 우리 이제 회로도에서는 요 모양 그려줬었는데 PCB 상태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다리 간격하고 다리 간의 폭하고 그 다음에 외곽 사이즈예요. 이 외곽 사이즈와 이 외곽 사이즈가 맞아줘야 되는데 이런 모양 같은 거는 뭐 내가 그려줘도 상관은 없겠지만 용이하게 부품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은 될 수 있겠지만 굳이 뭐 그려주지는 않아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자, 핀 직경이 0.5mm라고 했어요. 핀 직경이 0.5mm는 결국 20mm라는 소리인데 자, 요거는 우리가 밀이라는 것은 밀리터리 단위라고 했거든요. 1인치짜리를 1000mm라고 정의를 한 거죠. 자,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인치 단위를 쓰게 되면 소수점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소수점 때문에 데이터를 잘못 받아들이든지 하면은 또 군사용에서는 또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1000mm를 이렇게 하게 된 거죠. 그래서 1000mm 같은 경우에는 우리 1인치가 2.54cm니까 2.54cm가 되고요. 그 다음에 밀리미터로 하면 25.4mm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관계식을 잘 알고만 있으면 밀리미터가 나오면 밀로, 밀이 나오면 밀리미터로 이렇게 변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0.5mm인데 보통 우리가 드릴보다는 패드를 한 20mm 정도 크게 하고요. 패드보다 이너 레이어, 그라운드 VCC 레이어에 들어가는 엔티 패드나 덩얼 패드는 또 20 차이로 이렇게 요거를 요렇게 20, 요렇게 20으로 해준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솔더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그 일반 패드보다 한 1.1배 정도 이렇게 크게 해준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20에서 뭐 20 정도 크게 하면 35 정도 되지만 그냥 이거는 패드가 아니라 구멍 그 핀이 빡빡하게 들어가면 도금이 다 벗겨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크게 해서 0.9mm, 35mm로 해주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패드 스택을 사용하게 되는데 자, 1번 핀은 스퀘어로 해주고요. 사각형이죠. 나머지 핀은 서클로 해줬어요. 자, 그래서 무슨 소리냐면 자, 1번 하고서 2번, 3번, 4번, 5번 그 다음에 이쪽에 6, 7, 8, 9, 10 이렇게 다 서클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PCB 그냥 볼 때 사각형으로 되어 있으면 이쪽이 1번이구나 이렇게 할 수 있게 스퀘어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 핀과 핀 간격은 100mm죠. 100mm. 네, 그래서 100mm로 해주고 그러면 우리 이제 그리드를 선택을 할 때 요 핀 간격으로 그리드를 맞춰주게 되면 배치를 이렇게 해주게 되면 나중에 선도 여기에 정확하게 가운데에 들어갈 수 있는 그리드를 25mm로 맞춰주면 돼요. 자, 그건 뒤에서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품의 크기가 지금 482 곱하기 689니까 조금 여유 있게 또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500 곱하기 700mm로 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자, 파일에서 New로 들어가게 돼서
PCB 드로잉 네임에서 세븐 세그먼트로 집어넣게 되는데, 자, 이게 선택을 할 때에 우리가 라이브러리가 있나 없나를 확인하려면, 자, C의 케이던스에 SPB 언더바 17.2 share PCB 언더바 라이브러리 symbols 안에 이제 여러 가지 기존에 만들어진 라이브러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라이브러리들을 찾아서 있으면 그걸 찾아서 하면 되는데, 없을 때는 이렇게 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PCB 상태에서 자, 파일, new 새로운 게 있어도 그냥 들어가 주면 돼요. 자, 여기에서 PCB 심볼 위자드를 해주고 여기에 이름을 7세그 이렇게 해주고 저 브라우저에 가서 어디에다 만들 건가요? 그래서 아까 여기에 말한 이 라이브러리에다 만들어도 되지만 이거는 공통으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만드는 라이브러리는 폴더를 따로 해서 작성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체적인 라이브러리를 이 안에다 만들어 놓겠다 해서 파일에 이렇게 라이브러리 폴더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이제 PCB 라이브러리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게 지금 이제 뭐냐는 지금 이거 두 개 이렇게 뭐 만든 게 어쨌든 있는데, 어쨌든 새로운 거 만들 때, 뭐 여기 세븐 세그 이제 2로 할까요? 2로 하게 되면, 자, 내 브라우저에 이렇게 7세그 2.dra가 만들어지도록 한 거죠. 그래서 나는 지금 이제 기존에 만들어진 게 있어서 그냥 7세그 2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7세그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오케이 해주면, 자, 이렇게 라이브러리 만들 수 있는 창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자, 요게 이제 마법사 위자드죠. 여기에서 보면, 지금 이 환경에서 딥타입이에요. 딥타입은 뭐예요? You're in the package라고 해서 양쪽으로 되어 있는 거. 한쪽으로 되어 있는 거는 SIP 타입, 그 다음에 지그재그로, 이렇게 지그재그로 되어 있는 거는 zip 타입이라고 그랬죠? 자, 이거는 라이브러리 동영상에서 설명을 한 바 있어요. 자, 이렇게 하고, 자, 여기서부터 딥 타입을 선택하는 거죠. 자, 딥 타입을 선택하고 넘어가게 되면, 자, 여기에, 디폴트 케이던스 서플라이 템플레이트를 선택이 된 상태에서 여기서 이 로드 템플레이트를 꼭 선택을 해줘야지 돼요. 로드 템플레이트를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라이브러리에 영역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영역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죠. 다음으로 넘어가서 보면 자 여기에 accuracy는 0으로 해주라 그러죠. 단위는 밀 단위로 해주고 그 다음에 accuracy는 0으로 해주고 reference는 7세그 별로 해주면 된다 그랬어요. 스타로. 그 다음에 number 여기 이 핀의 개수 얘기하는 거예요. 넘버는 10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2는 다리 간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원은 두 다리 간의 요 폭, 요 다리 간격은 2에 해당하고 요거는 이 원에 해당하는 요거죠. 그 다음에 가로 세로가 700과 50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자, 밀즈로 하고 어큐러시는 0으로 해주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에 7세그 별. 그러면 이제 부품 이름이 나오는 게 7세그 1, 7세그 2, 뭐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고, 자, 개수가 지금 10개죠. 부품 핀 수가 10개고요. 그 다음에 요 핀 간의 간격 100이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이거 E1, 이 핀과 이 핀의 폭 600이라 그랬어요. 600. 그 다음에 가로 세로 사이즈에서 이 가로를 얘기하는 거죠. 이 가로가 좀 더 넓어요. 그래서 가로가 700, 세로가 500. 요렇게 해서 넥스트로 넘어가게 되면 자, 이제 패드를 넣으라 그래요. 자, 그러면 패드는 지금 스퀘어하고 서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여기다가는 서클로 집어넣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니 모든 거에다는 이렇게 서클로 집어넣고 그 다음에 1번 핀에 해당하는 부분은 스퀘어로 넣어줘야 되죠. 그래서 여기를 선택해서 자 패드
자, 패드 65 스퀘어 35D 요거죠? 네, 이렇게 넣어주면 자, 1번 핀은 이제 사각형으로 표시되는 거예요. 요거 이제 넘어가서 자, 여기에 이제 심볼을 뭐 어떻게 넣느냐고 나와요. 심볼이 아니라 오리진. 자, 오리진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에 오리진은 0,0을 나타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1번 핀으로 선택하라 그랬죠. 그래서 웬만한 것들은 다 1번 핀으로 선택을 해주면 돼요. 네. 근데 이제 가끔 중앙으로 오리진을 해주는 게 있는데 자, 오리진은 뭐냐 하면 이 여기에서 오리진 잡아주는 건 뭐냐 하면 마우스가 여기에 올라왔을 때 마우스에 어디가 달려 나오느냐 그거예요. 처음에. 그리고 자, create a complied symbol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자, 요거는 내가 이제 여기서 작업을 끝낼 거면 요걸 눌러주면 되고 아니면 작업이 끝난 후에도 더 해주고 싶어. 예. 그 뭐 이렇게 우리 그 HC49 같은 경우에 크리스탈에 이렇게 반원 모양 더 추가로 넣어뒀었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내가 더 작업을 하고 싶어 할 때는 do not create a complied symbol을 눌러주면 돼요. 지금은 이제 이걸로 끝낼 거기 때문에 create a complied symbol 눌러주고 자 next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finish 해주면 이제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요 부품을 내가 만들었다고 등록을 시켜줘야지 돼요. 그래서 이걸 할 때마다 등록하는 건 아니고 한 번만 등록해 주면 되는데 자 셋업에 가서 유저 프리퍼런시스로 가가지고요. 자 여기에서 패드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에 가서 패드를 만들었을 때는 패드 패스를 해주면 되고 부품을 만든 거기 때문에 PSM 패스를 선택을 해줘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여러 가지들이 올라와 있잖아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우리 라이브러리가 있는 그 폴더를 선택해 준 거예요. 자, 이거는 내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되지만, 자, 이제 여기에 PSM 패스가 있어서, 만약에 내가 부품이 안 올라와 있어. 그러면 요거를 폴더를 추가를 시켜줘야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올라와 있어요. 여기 PSM 패스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 라이브러리가 있는 곳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뭐 회로더 같은 경우는 여기 있었었는데 어쨌든 지금은 PCB 라이브러리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 폴더를 여기서 이제 입력해 주는 거죠. 여기서 해가지고 여기 찾아서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죠. 내게 어디에 있나 이렇게 찾아서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 이제 이렇게 뜨게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OK를 해줘야 내가 만든 세븐 세그먼트가 올라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태에서 여기에 이제 보면은 요 앞부분들은 뭐 이제 풋프린트는 우리가 다 지금 이미 입력을 한 거예요. 회로도 그릴 때 이제 이미 입력을 해놨는데 안 했으면 여기에서 이 부품 값에 맞춰가지고 여기에 있는 요 부품 이 부품 값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PCB 풋프린트를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제 7세그 생성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요건 부품 생성한다는 소리지. 7세그로 집어넣으라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뭐 참조경신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회로도에서 이미 했고요. 자, 네트리스트를 네트리스트 작성을 할 때 이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기존에 프로젝트 매니저 창에 가서 선택을 하고 여기에 네트리스트 크리에이트 네트리스트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창이 뜨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어디에다가 아웃풋 보드를 만들 것인지 여기 이제 이미 뭐 우리 알렉으로 해가지고 업다운 점 보드라고 나와져 있을 거예요.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에 내 USB 그 폴더에다가 저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트리스트 만약에 갱신을 한다 그러면 네트리스트 갱신을 할 때는 요 보드를 그대로 요 위에다 올리는 거예요. 예, 최종 파일을 여기다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최종 파일에서 내가 수정을 해가지고 새로 만들 파일을 여기다 올리는 거죠. 이름 다르게 해줘야 되죠. 예, 그래서 내가 최종 사용할 파일은 요거가 되게. 내가 자신이 없으면 가장 최종 파일, 수정해야 할 파일을 저장을 따로 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를 가져다가 이렇게 새 이름으로 저장해서 수정하는 것을 업로드 시키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되면,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no 에러가 나오고 PCB가 떠야지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다시 한번 네트리스트를 한번 할게요. 자, 여기서 세븐색으로 되어 있고요. 자, 네트리스트 해서 여기 보드로 해서 이렇게 확인. 자, 요거는 지금 이 데이터가 바뀌었다고 지금 나오는 것들이니까 그냥 yes하고 넘어가주면 돼요. 자, yes를 눌러보면 이렇게 올라왔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place component 매뉴얼리에 가보면 자, 지금 다 선택해서 다 배치가 되나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렇게 다 됐죠. 네. 이렇게 다 초록색으로 나와야 에러가 없는 거예요. 자, 여기 회로도에서 또 하나 주의해야 할 점은 뭐냐면 카운터에 보면 여기에 7490에 4번과 13번이 no connection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이 no connection은 여기에서 NC라고 줘야지 돼요. NC 줘야 되는데 자, 여기 NC가 만약에 없어. 그러면 여기 왼쪽 상단에 New Properties에서 가서 여기서 NC 이렇게 하고서 OK를 해주면 돼요. OK를 해주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NC가 하나 창이 뜨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 밸류 값에서 7490에 해당하는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잖아요. 여기에 해당하는 여기에다가 4,13 스페이스나 이런 거 넣지 말아야 돼요. 4,13을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으세요. 그래야 에러가 안 나고 4,13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에 만약에 4번하고 13번이 나와 있다면 노 커넥티드를 해주면 되지만 이 부품 자체에 4번하고 13번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NC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에러까지 다 잡아가지고 여기에 부품이 다 배치된 걸 확인을 했어요. 자, 이렇게 이제 네트리스트까지 올렸죠. 예, 그래서 네트리스트가 에러 없이, 자, 그 에러 부분에는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에러가 없이, 예, 잘 이게 하게 되면 제대로 이제 부품이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 상태에서 자, 이렇게 4번, 14번, 이렇게 요거 집어넣은 거고, 지금.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네트리스트를 임포트로 해서 할 수가 있어요. 내가 기존에 네트리스트를 받아놓은 게 있어. 그러면 임포트는 뭐죠? 우리 뭐 수입하다, 뭐 불러들이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임포트 네트리스트를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네트리스트를 또 불러올 수 있어요. 지금 회로도에서 직접 네트리스트를 추출하지 않고 추출했었다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세븐 세그먼트 부품 만들고 그 다음에 회로도에서 풋프린트 수정하고 그 다음에 네트리스트 추출까지 했습니다.